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봐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은혜를 이내 까먹고 어떤 사람은 남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고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치려 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계속 부리고 어떤 사람은 보리심을 계속 키워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베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늘 베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생각해서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의 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주군 내의 각 마을에 어떤 성씨들이 집성마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고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군요. 대신 2부에는 재미있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서 오늘은 성씨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마련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남면의 취곡리와 신부리, 성언니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산청과 지수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남면 취곡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취곡리는 물총새 취에다가 골곡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선남면 면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마을로 동암리 서촌마을과 연접하여 들어갑니다. 마을 남쪽에는 용암면 중거리 성암산에서 발원한 8.15km의 봉암천이 동쪽으로 흘러 마을 앞을 지나며 유수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에는 읍기의 안산인 383.4m인 성산의 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어 성주읍 성산리와 경계를 이루며 북으로는 신부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8번 군도가 면소재지에서 취곡리를 거쳐 명포리로 통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신부 1, 2 관성마을과 취곡리를 연결하는 202호 리도의 확장과 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취곡리를 지나는 18번 국도와 함께 지역의 교통망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산남방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산남면의 치화동 침곡과 서촌동 동암리 일부와 초곡면의 송포 일부를 합하여 취곡동이라 하고 선남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1592년 이규문이 마을에 입향하여 취곡이라 이름하였다 전해오나 1914년 행정 개편 때 취곡으로 이름하였으므로 취바대와 침곡의 곡자를 따서 취곡으로 명명한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성산 고분군과 연결된 취곡리 고분군과 지성묘군이 방아실 마을을 중심으로 있으며 광산인 용제 이홍기 1510년에서 1542년까지 생존하신 분을 추모하는 흥선제와 덕산인 지주헌 이규문 1562년에서 1615년까지 생존하신 분을 추모하는 이이당과 신도비, 서산 정시의 집회 장소인 서암제 등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초 영의정을 지낸 형제 이직이 만년에 이곳에 광가정을 짓고 살았다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은 인근 동암리와 같이 마을 앞 봉암천변 중심들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참외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건년에는 마을 뒤에 조성된 치곡공단을 비롯해 마을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 지역의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치와대, 바아실 등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시는 덕산이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동래 정시와 평산 신시 등이 있습니다. 91가구의 인구는 193명입니다. 그리고 치곡 1, 2에는 치바대와 치와대가 있습니다. 동암리 서쪽 18번 군도변 마을로 마을 앞에는 용암면 중거리 성암산에서 발원한 봉암천이 서쪽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마을 뒤에는 낮은 산 등성이를 경계로 신부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산남방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선남면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처음 서산인 1544년에서 1617년까지 생존하신 정이기가 개척하였다고 전해오며 치와대라는 명칭은 마을을 조성할 당시 앞산에 푸르고 검은 바위가 있고 마을의 지형이 늪 속에 개구리가 앉아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또 치와대와 음어는 치바대에서 온 듯하고 위쪽을 치라 하고 들판을 바대라 하는 뜻의 합성어로 천변의 위쪽 들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도 전해옵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봉암천변의 중심들은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와 참외 소득이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어 왔으나 건년에 동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 북쪽 구릉지에 공단이 조성되고 마을 인근에는 공장들이 계속 신설되는 등 마을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서쪽 위 중심들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오는 침곡지가 있었으나 20년 전 매립하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서산인 정인기를 추모하는 제사인 서암제와 광산인 이홍기를 추모하는 제사인 홍선제, 고가인 덕수암 가옥 등이 있습니다. 마을 성시는 평산 신시와 성산 이시가 다수를 이루며 41가구의 인구는 71명입니다. 그리고 치곡 1위에는 방아실 침곡이 있습니다. 방아실은 성주 읍기의 안산인 383.4m인 성산 줄기가 동남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에 남양한 정령적인 산촌 마을로 덕산이시의 집성촌입니다. 조선 초 영의정을 지낸 성주인 형제 이직이 만년에 이 마을에 응거하여 광가정을 짓고 살았다고 전해오며 이곳이 난세에 은사와 풍어를 즐기는 명사들이 즐겨 찾는 은둔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을도 조선시대에는 치곡 1, 2와 치바대와 같이 산남방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선남면 치곡동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마을로 개척될 당시 고 호박이라는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고 있어서 고와 호박이 있으면 반드시 방앗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방아실로 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방아실에는 조선 선조 때 묵과에 급제하여 전라좌도 수군 절제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지주헌 이규문이 이곳에 입향하여 살았으며 그 후산인 덕산 이시가 400년 이상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은 성산의 지맥에 둘러싸여 있어 선사시대 유적인 지성묘군이 있고 신부리 관성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구릉지에는 삼국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을 북서편 홍고로의 계곡 위에는 폐사된 절터가 있으며 마을 내에는 덕산 이시 입향조인 이유문을 추모하는 제사인 이이당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예부터 3개의 공동 우물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어 왔으나 간이 상수도가 보급된 이후 용도가 사라져 2개의 공동 우물은 폐쇄되었습니다. 마을 동쪽에 있는 쪽박샘만 근년에 정비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뒤 어분골 산 정상부에는 3개의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벼락바위, 그리고 남근을 닮은 모양의 낭심바위, 또 넓은 넓적바위라 부릅니다. 넓적바위 아래에는 성산약천이라 불리는 약샘이 있어 만성근육통이나 만성피부병, 위장병, 만성부인병 등의 효임이 있다고 알려져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서쪽 성지골에는 조선시대에 만든 모신 침국지가 있어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덕산이시가 다수를 차지하며 동네 정시와 진주 강시, 김해 김씨 등 몇 성시가 있습니다. 시인 가구의 인구는 122명입니다. 그리고 형제 이직이 이곳에 응거하면서 읊은 침촌시가 있습니다. 이 침촌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침국의 산호란이 숲 거하고 신에 따라 난 길엔 풀빛 깊어라. 병풍처럼 놓인 산에 눈 밝아지는데 물소리 검은고인 듯 마음 맑아진다. 생애가 초라하니 기억하는 사람 없고 나이 들어 쇠한 몸에 병만 자주 오네. 한가로이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니 임금님 만수무강 간절히 바란다네. 예, 성산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화유적입니다. 치곡 1, 2의 치화대에는 서암제가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사제감 참정에 제수된 무남 정인기 1544년에서 1617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학덕을 추모해 후손들이 1958년에 건립한 제사로 건물은 마을 앞 도로변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동편 앞에는 1983년 세운 무남선생 선상전공 유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선제가 있습니다. 치바대 마을 동쪽 골짜기 안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조선중엽 유학자인 광산인 이홍기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4년에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치곡 1위 방아실에는 치곡리 지성묘군이 있습니다. 마을 동북쪽 입구 공터와 마을 회관 서쪽 마을 진입로 좌측 농경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성묘는 선사시대 유물로 큰 것은 길이가 260cm, 넓이는 200cm, 두께는 140cm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길이가 100cm고 넓이는 80cm, 두께는 50cm입니다. 그리고 치곡리 고분군입니다. 신불이 관성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구릉지 사면에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봉토부는 20여 기에 이르며 노출된 소형 석곽도 여러 기에 이릅니다. 봉토부는 주로 구릉 정상부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그 직경은 8에서 13m로 보존 가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곡리 폐사지가 있습니다. 마을 북서편 산록에 있고요. 마을 북서편에 홍곡이라 이르는 계곡을 따라 8부 능선까지 올라가면 석축을 쌓아 만든 평지에 있습니다. 절토로 추정되는 곳의 북편에는 민묘가 들어섰고 토사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석축 위에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당이 있습니다. 방아실 마을 중앙에 남양하여 있으며 조선 선조 때 전라좌도 수군 절제사를 지낸 이 규문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57년경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광가정이 있습니다. 조선초 영의정을 지낸 형제 이직이 침곡에 응거할 때 세운 건물이나 1677년 경상지를 간행할 당시 이미 무너지고 유지가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이직이 지은 광가정시가 전합니다. 예, 광가정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른들 9번
굽어보는 남쪽 기슭에 나무 자르고 띠 베어 초가 정자였었네. 심리의 안개 노을 그림 병풍 열렸으니 한평생 이내 몸을 소나무 난간에 의지하네. 깨끗한 마음, 고요한 생각, 참으로 좋은 계책. 밝은 달, 맑은 바람, 대정시 세상에 흡족하니 거느려 보니 무엇을 더 원하랴. 나물국 거친 밥으로 떠돌이 신세 면회 끊을. 예, 성산지에 있는 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산 약천이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넓적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가 있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약샘은 1959년 여름에 발견되어 수질 검사 결과 황산과 옥도, 유산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루마티스와 만성관절통, 만성근육통, 신경통, 만성피부병, 위장병, 부인병 등의 효험이 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팽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약 500년생으로 추정되는 팽나무가 있었는데 매년 팽나무의 잎을 보고 흉년과 평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년에는 고사되어 그곳에 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명섭의 추풍령 노래가 되겠습니다. 차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구비마다 한 마른 사연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추풍령 고개 숨이 차서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구비마다 한 마른 사연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추풍령 고개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지금은 신부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가 되겠습니다. 신부리는 새 신자에다가 지하비부 마을 리자를 씁니다. 성주읍에서 선남면으로 향하는 국도 30호 선상에 있는 신부교를 중심으로 성산의
동쪽 구릉지와 백천의 좌우편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은 백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마을권이 완전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큰 마을인 관성마을은 옛 맑은 석방의 중심 지역으로 1602년 목사 신경진이 방명을 산남방으로 고쳤다 하며 관석, 예마, 신기는 산남방에 부흥동의 부는 가멸 부자와 일흥자와 골동자를 씁니다. 재물이 일어나는 동네, 아니 복이 일어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오도봉에 속해 있었으나 1895년 방을 폐합하여 오암면으로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4개 마을을 합하여 신흥의 신과 부흥의 부자를 각 한 자씩 따서 신부동이라 하였다 합니다. 또 이 마을은 1945년 경주인 김기남 장군이 입향하여 관석이라 하였다고 전하나 여타의 기록과는 내용이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성산의 동쪽 자락에 있으며 인근의 성산동 고분군과 관련하여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과 소형 석곽 묘군이 산재해 있고 예마마을 주변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지성묘가 있습니다. 또 관성마을에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1771년에서 1836년까지 생존한 이후진의 덕행을 추모하여 후손이 양옥으로 건립한 관석제가 있습니다. 조선 순조 때 문신이며 학자인 성산인 1772년에서 1840년까지 생존한 이민씨를 추모하는 경산제가 있습니다. 지역 성씨로는 김해김씨와 성산이씨, 김영김씨가 대종을 이루고 그 외에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의 행정리에 먹음돌, 예마, 신기마, 부흥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6가구의 인구는 252명이 있습니다. 신부 1리에는 먹음돌이 있습니다. 먹음돌은 또 관석이라고도 합니다. 객사관자, 돌석자를 쓰기도 하고 별설관자, 돌석자를 쓰기도 합니다. 먹음돌은 성주 읍기의 안산인 383.4m인 성산자락 동남방 약 1km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입니다. 서남쪽으로는 치곡일이 방아실 마을과 통하며 동남쪽으로는 치바대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리도 202호선을 통해 30번 국도와 연결됩니다. 이 마을은 조선 후기까지 맑은 석방의 중심 지역으로 1602년 목사 신경진이 맑은 석방을 선남방으로 이름을 바꾼 후 산남방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예마, 신기마, 부흥동과 합하여 선남면 신부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명칭인 먹음돌은 옛날 이 마을을 개척할 때 돌이 많아 먹음돌이라 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일설에는 이곳이 성주읍의 구덩골과 함께 고대 가야부족 성읍국 중의 하나라 전해옵니다. 약 435년 전에 김기남 장군이 마을에 입항할 당시 뒷산에 돌이 많아 관석이라 불렀다고 하는 내용 등은 여러 기록과 대조해 보면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의 이름은 맑은 돌이라 표현하는 사례도 있는 바 그 근원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 서쪽 성산에서 뻗어내린 산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는 삼국시대 고분이 밀접해 있습니다. 마을에는 성산인 이후진을 추모하는 관석제와 당산 이민씨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경산제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마을 뒤에는 이곳에 입향하여 관석이란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오는 경주인 김귀남의 묘소도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여러 성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조 때 창원에서 용안면 배만 마을에 입향한 김해인 김춘인 1567년에서 1630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후손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36가구의 인구는 76명입니다.
신부 1위에는 신기마와 신흥동, 신촌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성주에서 대구로 향하다 신부교 못 미쳐 국도 30호선 우측에 동향하여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예마 마을, 아랫마을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기마라 하고 한자 음으로는 신흥이라 부른 것이 지금은 신촌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법정 리명을 신부리로 한 것은 이 마을의 신흥의 신과 부흥의 부자에서 한자씩 따온 이름이라 합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백천변에는 비옥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예부터 이곳에는 과수와 원예 작물이 발달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마을 주변에 양계장 등 축산시설이 들어와 마을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진 국도 인근 마을로 전원주택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이씨와 김영김 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28가구의 인구는 60명입니다. 그리고 예마 예촌이 있습니다. 예절 예자에다가 마을 촌자를 씁니다. 예마는 신기마와 신부 1, 2 먹음돌 마을의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변에는 성산 고분군과 관련한 고분군과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 등 유적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약 150년 전 성산인 이겸희가 이 마을에 입향하여 착실한 예를 갖추라는 뜻에서 예촌, 또 일명 예마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옵니다. 그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고요. 마을 앞에는 관석지에서 내려오는 관석천이 흐르고 주변에 비옥한 농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주 소득인인 참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국도 30호선에서 갈라진 202호선 리도가 치곡리의 방아실 마을로 이어집니다. 먹음돌 마을에서 방아실 마을 구간의 이 길은 현재 확장과 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을 성시로는 성산 이씨가 대종을 이루고 22가구의 인구는 66명입니다. 그리고 부흥동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신부리에 속한 마을이나 백천을 중심으로 내의 다른 마을과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위치는 30분 국도가 지나는 신부교에서 월악면으로 향하는 군도 4호선을 따라 약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백천이 동향하여 하류하고 마을 뒤로는 높은 산봉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흥동은 구한 말까지 오도방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기마, 예마, 관석, 일명 먹음돌입니다. 마을과 합하여 신부리라 하였습니다. 마을 이름은 약 260년 전 1727년에서 1777년까지 생존한 이혜진이 이곳을 개척하고 부자가 되려는 뜻에서 부흥이라 하였다고 전해옵니다. 현재 마을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건물도 양옥 형태로 개축되는 등 마을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이씨와 여러 성씨가 있으며 20여 가구의 인구는 80명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부 1, 2 광석동에는 신부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성산의 정상에서 동남쪽 신부리 먹음돌 마을로 뻗어내린 능선의 산정부와 비탈면의 삼국시대의 고분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의 고분은 봉분의 규모 등에서 성산리 고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봉분은 육안으로도 15기 이상이 관찰되는데 직경 20m 내외의 대형부는 능선의 산정부에 입지하고 비탈면에는 중소형분들이 있습니다. 도굴로 심하게 훼손된 봉분은 곳곳에 도굴구가 있고 봉분 전체가 절교된 것도 있습니다. 정밀조사와 발굴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석제가 있습니다. 관석마을 입구에 동향하여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성산인 이후진의 묘제와 그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90년 그의 묘소 부근에 양옥 형태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형태는 3칸 규모의 적벽돌
조적조 슬라브 지붕의 양옥 형태로 구조는 좌측과 중앙에는 마루를 두고 우측 한 칸은 온돌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 1, 2 먹음돌, 일명 또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에는 경산제가 있습니다. 관성 마을의 남쪽 서원골에 동양하여 있으며 조선 말 문신이고 학자인 성산인 당산 이면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37년에 지은 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1위 예마에는 신부리 고분군 2번이 있습니다. 신부리 백천의 서안 예마 마을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으로 야산 북서 사면에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 목장지대였으나 현재는 공장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리 고분군 3번입니다. 예마마을 뒷산은 성산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입니다. 이 산의 동남쪽 사면에는 삼국시대 소형 석광묘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사슴농장이 들어선 곳에는 다수의 석광묘들이 육안으로 관찰됩니다. 석광묘는 대개 길이 2m 내외이고 활석을 평적하여 벽을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부 1, 2리에는 신부리 지성묘가 있습니다. 신부 2리 예마마을 북쪽 해발 50m 높이의 농경지와 마을 서쪽 산구렁지 하단 민가 주변의 작은 수로를 따라 지성묘 상승으로 추정되는 대형 바위 7개가 있습니다. 모두 화강암제로 크기는 길이가 130에서 250cm 내외가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를 칠성바위라 부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 예인의 가을과 겨울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스했던 봄은 가고 그저 마냥 더웠던 여름도 가고 기다렸던 가을은 허무하게도 가고 가을은 그렇게 너처럼 아주 짧은 꿈처럼 사라져가고 마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날씨가 꼭 내 맘인 것 같아. 지금 나의 시간은 가을 겨울 사이에 멈춰져 있어. 짧게나마 널 추억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조금씩 겨울은 찾아와 나의 맘을 점점 더 춥게 만들고 이걸 입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이 날씨가 꼭 내 맘인 것 같아. 아직 나의 시간은 가을 겨울 사이에 멈춰져 있어.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선남면의 성언니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언니는 별성자에다가 어떠무언 마을 리자를 씁니다. 성언니는 성주읍의 동쪽 관문인 지부티는 잡을 집자와 소우자와 제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알지자와 불화자와 제현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한바오 고개를 넘어 383.4m인 성산과 복호산 187.1m가 되는 동쪽 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넓게는 동쪽으로 백천을 넘어 토주골까지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동북쪽으로는 오락면 대산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지부티를 경계로 성주읍 성산리와 동으로는 신부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백천이 공유하며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주변에 비옥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벼농사와 원예 작물이 일찍부터 발달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산남방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포, 하유목, 세원, 황신, 신흥 일부를 합하여 성원동이라 하였습니다. 성원동이라는 이름은 성산 아래 선남면의 어떤 마을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황신, 세원, 토주골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원동에 편입되었다는 용포는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류목은 현재 신부리와 경계 지점인 30분 국도가 굴곡하는 지점으로 옛날 이곳에는 버드나무 몇 그루가 있었고 길가에 독가총과 주막이 있어 유목정이라 불렀으나 도로 개설로 버드나무와 주막이 사라지고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황신과 세원에는 조선 연산군 때 1504년 갑파사화를 피해 고령에서 이곳 황신으로 옮겨온 고령인 현령 박망달의 후손들이 집승촌을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황신마을에는 고령인 처사 일남 박수재 1675년에서 1729년까지 생존한 분을 추모하는 제사인 일남제와 그의 아들인 가선대부 가학당 박한씨 1701년에서 1776년까지 생존하신 분을 추모하는 경모제가 있습니다. 백천변 강아지 앞들의 북동편 언덕에는 조선 중기 유학자인 성산인 월봉 이정현과 아들 한포 이수성을 추모하는 정자인 일강정과 이정현의 유후비가 있습니다. 황신마을 북쪽 메롱산으로 가는 길가 산 언덕에는 조선말 유학자인 서남 이언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모선제가 있으며 토주골 마을 앞 도로변 농경지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지성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황신, 세원, 토주골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성시는 고령 박씨와 박씨가 대종을 이루며 이 외에도 성산이시와 하빈이시, 전주, 강시, 성주, 도시 등이 있습니다. 132가구의 인구는 28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 1, 2에는 황신이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동쪽으로 지부티를 넘어 복호산 자락에 동양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고령 박씨 집승촌으로 조선 연산군 때 고령에서 이곳으로 입항한 현령 박망달의 후손들이 약 500년간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산남방에 속한 지역으로 황신이라 부르기 전에는 묘골이라 불렀다 합니다. 지금의 마을 이름은 경상감사가 성주목을 순시할 때 이곳을 지나면서 주변에 참나무가 누렇게 무성한 것을 보고 황신이라 명명했다고 전해옵니다. 또 고령박씨 세부에는 이 마을을 사읍촌이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자에다가 고을읍 마을촌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을 앞의 강지 앞들과 배 다리들은 백천변에 위치하여 홍수 때는 침수를 면치 못하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으나 1994년 성원들 배수 공사를 시행하여 지금은 참외와 벼농사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북쪽 메롱산 고개, 메롱샘 고개 너머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샘이 있어 이를 메롱샘이라 불러 이곳의 지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메롱샘은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도 이용되어 왔으나 약 15년 전에 폐쇄되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동쪽 동산 아래에는 기와 제작용 황토가 많이 생산되어 이곳을 와골, 일명 외골 또는 분통골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와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황신이란 마을 이름이 이곳의 황토색에 근원하여 붙여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신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되어 기존 마을의 구릉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대식 주택을 건립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에는 고령 박씨 제사인 일남제와 경모제가 있으며 백천병, 강지 앞들의 북동평 언덕에는 성산 이시 정자인 일강정과 이정현의 유업이가 있습니다. 또 황신마을 북쪽 메롱샘 고개를 넘어 와골에는 성산 이시 제사인 모선제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고령 박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김영김 씨와 충주 석씨 등이 몇 집 살고 있습니다. 65가구에 인구는 140명이 있습니다. 성원 1이 세원이 있습니다. 세원은 세신자와 담원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성주읍에서 지부티를 넘어 30번 국도 남쪽 마을로 성산의 동북쪽 기슬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이 마을 역시 고령 박씨가 집승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입항한 혈령 박망달의 후손들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이곳은 성주 봉수대의 보조 마을로 발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약 400년 전 이종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입향하였고 성주목에서 백여리 거리에 새로 원이 생겼다 하여 세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마을 뒤 산록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조 이상 5대의 묘소가 있어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고령박씨와 하빈 이씨, 성산 이씨, 밀양손 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토주골 마을을 합하여 67가구에 인구는 148명입니다. 그리고 토주골, 이렇게 토죽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적골이라고도 합니다. 흑토자에 대죽자에 골곡자를 씁니다. 토죽골은 30분 국도상의 신부교에서 군도 4, 5선을 따라 월악면 소재지로 약 1km에 있는 마을로 백천을 사이에 두고 세원마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동학난, 이렇게 1894년에서 1895년 때 일어난 거죠. 광군과 동학도가 싸운 장소라 하여 토적골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음이 변하여 토죽골, 토주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 앞 도로변 농경지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들 2세기가 잔존해 있으며 마을은 1913년 김병두라는 사람이 이곳에 입주한 후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지금은 성산 이씨와 진주 강씨가 다수이며 15가구의 인구는 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서 성원 1, 2에는 일강정이 있습니다. 황신마을 동북측 상기슭을 끝부분에 백천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홍문관 정자를 지낸 이정현의 유어지에 그의 부인 우봉 이씨가 한포 이수승의 면학을 위해 건립한 학당으로 처음에는 강정이라 하였으나 오랜 세월 풍으로 퇴폐하여 후손이 1934년 중건하고 일강정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원 1, 2 황신에는 경모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의 뒤편에 동양하여 있고 가선대부 박한씨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2년경에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모선제가 있습니다.
메롱샘 인근에 위치한 제사로 구한말 유학자인 성산인 서남 이은상을 추모하기 위해 1922년에 자손들이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은 퇴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남정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동남향하여 있고 성주 중녀 박수재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22년경 건립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의 유호비가 있습니다. 마을 강지 앞들의 북동편 언덕 일강정 앞에 있습니다. 비는 일강정을 재건하면서 옮겨온 것이라 합니다. 전체 높이가 286cm, 비신 높이는 161cm이고 이수와 귀부를 갖춘 일반형입니다. 비문은 사면에 걸쳐 새겼고 성상 3년 을류 1909년이라 세운 시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원 1위 토죽골에는 성원리 지성묘가 있습니다. 이 지성묘는 토죽골 마을 서남쪽 도로 건너편 농경지에 있습니다. 모두 3기로 이 중 2기는 밭에 묻혀 있어 규모 등 상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1기는 화강암제로 아래쪽이 넓고 평평하며 위쪽은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청과 지수와 지명입니다. 성주읍과 선남면에는 성산이 있습니다. 성주읍기의 안산으로 높이는 383.4m입니다. 산역은 성주읍 성산리 일대와 선남면 신부리, 성원리, 치곡리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정상부에는 조선시대 성산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주변 능선에는 고분군이 산재해 있고 정상에는 1965년도부터 공군 대공포부대가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호산, 지부산이 있습니다. 복호산은 선남면 성원 1, 2 황신마을과 성주읍 삼산 1, 2 댕끝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높이는 187.1m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주의 읍기는 와우형으로 소가 별을 보고 누워있는 형상이어서 소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이 산 이름을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복호로 지었다는 설과 또 소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소를 메어놓는 말뚝의 산이라는 뜻에서 집으로 지었다는 2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티 한바울 고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동쪽으로 선남을 경유하고 대구로 통하는 30번 국도상에 있는 고개로 선남면 성원리와 성주읍 성산 6리 간 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지부티, 한바울 고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남 쪽에서는 지부티라 부르고 지화현이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부티란 뜻은 선남 일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지가 있습니다. 산 높이가 164.7m로 토죽골 마을 뒤 북쪽 산이고 월왕면 대산리와 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은 1950년 한국전쟁 때 공군 폭격으로 많은 병사가 희생된 곳으로 전해옵니다. 그리고 성원, 관하, 오도, 신부리에는 대곡산이 있습니다. 산 높이가 246.3m로 관하리와 신부리, 오도리, 성원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입니다. 경산지 총묘조에는 박수린의 묘와 박규의 아내인 전시의 묘소가 있다고 전해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선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패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 되겠습니다.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은 제2부가 되겠습니다. 요즘 성주군의 읍과 면 서재지를 말하면서 각 마을의 성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성씨 유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은 중국의 한자 문화가 유입된 뒤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을 처음 사용한 나라는 중국으로 한자가 발명되면서부터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로는 그 1세기 때 고시와 얼시, 예시, 송시, 목시, 간시, 주시, 마시, 손시, 동시, 채시, 연시, 명림시, 얼지시를 썼고요. 백제는 4세기 초부터 여시와 사시, 연시, 협시, 해시, 진시, 국시, 목시 등 8쪽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시를 사용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6세기 진흥왕부터 박씨와 석씨, 김씨, 삼성이 있었고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 등 육부 육성과 장씨와 비씨가 있었습니다. 왕실성은 고씨와 여씨, 김씨가 가장 많고 일반 사람은 신라 말까지 성씨를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조선 초기 성씨는 양민까지만 사용했으며 노비, 천민 계급은 성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909년 민적법을 시행하면서 성씨와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라 김춘추 때 최초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여 아들에 의해 완성되어 문헌으로 남게 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족보는 집안의 뿌리이지요. 그리고 성씨의 종류는 토착성과 귀하성과 사성이 있습니다. 토착성으로는 박씨와 석씨, 김씨가 있고 귀하성으로는 살던 나라에서 사용한 성씨를 사용한 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성은 공신의 녹훈에 수록된 인물이나 귀하한 사람에게 왕이 하사한 성이 있습니다. 성씨의 뿌리는 60-70%가 경상도 지역을 본관으로 씁니다. 성씨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상의 거주 지명과 공간,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부의 혈통과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관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 사회 변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족과 동본 발상지는 집단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성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성씨나 본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자신의 뿌리인 본관을 알면 도움이 있을 것 같아 말해보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몇 차례 이 성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민요 구 아리랑을 듣게 되는데요. 아리랑은 2000년 9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제27회 올림픽이 열렸을 때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에 입장을 했습니다. 개막식장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11만 관중이 모두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남측 아리랑 응원단이 북측 선수와 응원단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기를 세우고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을 중계로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분단 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김영임의 구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찬 하늘에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 청등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 넘마다 술을 지나 아리랑 아리새에게 찾아간다
간다